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외국인,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교재가 이제 244페이지에, 자, 244페이지에 이제 쭉 아래 보시면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놈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별표 3개. 자, 꼭 시험 문제 나올 것도 거의 정해놨으니까요. 요건 아주 내용 간단하면서도 하나가 꼭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제목대로 부동산, 자,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 공부 안 해보시면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애매했을 건데요. 당연히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세금도 똑같습니다. 뭐 취득세 1%부터 주택은 3%, 농지는 3%, 상가나 그리고 농지 외에는 4%. 우리 세법 배운 대로 그대로 갑니다. 먼저 외국인 이렇게 이제 취득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고하십시오 하고 나중에 이제 허가 받으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신고해라. 그리고 허가 받아라.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받습니다. 허가 안 받게 되면 제지까지도 있습니다. 먼저, 자, 245페이지에 이제 제목으로 이제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다. 바로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거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용어. 그러니까 외국인은 누구냐? 요게 시험 문제감으로 간간히 나왔습니다. 3번, 4번, 5번.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숫자 나오니까, 그입니다. 먼저, 자, 1번, 2번은 너무 간단하고, 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안 갖고 있으면 외국인.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됐으니까 우리나라 거 아니다. 외국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자, 세 번째, 사원들 숫자를 보니까요, 비슷비슷합니다. 한 100명인데, 50대 50. 자, 그 정도면 외국인. 자, 2분의 이상이니까 딱 50대 50대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 보고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허가 받으십시오. 라고 내국이라고 약간 좀 다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임원. 사원 말고 이제 결정권을 참 가지고 있는 임원들. 임원들의 숫자를 보니까 또 비슷비슷합니다. 한 50대 50으로. 자, 2분의 이상이니까 50대 50. 그러면 외국인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저 5번 자본금 나오고 의결권 나오고, 그러니까 내용만 약간 다릅니다. 자본금을 또 외국인이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도 외국인. 그리고 결정권 의결권입니다. 의결권도 얼마, 그러니까 과반수 그러지만 말라는 겁니다. 3분의 1 그래도 안 되고입니다. 우리 오다가다 3분의 1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는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외국인, 외국법인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6번째, 7번째 뭐 나올 만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상호주의는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내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할 때 토지 취득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가 있으면 먼저 국토교통부에 취득할 수 있냐고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다 치러놓고 나중에 다 취득 못한다. 그러면 이거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요. 계약 없던 걸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어디 이상한 나라가 있으면 취득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다 되고 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서로라는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도 니네 나라가 취득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럴 거요 라고 좀 치사한 보복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분풀이 좀 하겠다. 상호주의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뭐 무조건 나올 정도로, 자, 먼저 언제 신고를 하냐고, 특히 이제 계약 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계약 외, 요놈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올 정도로,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토지를, 건물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했을 때가 계약이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1번, 동그라미 1번, 계약 나옵니다. 여기는 매매 외에도 증여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집니다. 취득이니까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지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은 첫 번째 줄에 중간은 바로 옆에, 가로 옆에 계약이 있습니다. 거기다 계약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요. 계약은 얼마? 60일.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꼭 나올 정도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날짜는 똑같습니다. 자, 종류는 좀 달라도 여기 종류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매매 외에도 증여도, 교환도 다 들어갑니다. 자, 그 아래 보실까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 60일. 그러니까 여기도 잔금 아니죠. 계약 체결했던 날로부터 얼마? 60일. 여기도 계약 체결을 그리고 60일 꼭 밑줄로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라고 기억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2번 옆에는 별표 2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얘는 그냥 매년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매년 나와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외국인 등이 상속이나 경매 등으로 여기도 상속 경매를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상속 경매 외에도 판결,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수용이나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가지만요. 계약 말고 계약 외에는 이게 이제 계약 외입니다. 바로 첫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니까 계약 외가 나오죠. 외. 여기는 외만 계약 옆에 외만 동그라미 하시가요. 첫 번째 계약은 60일. 근데 계약 외는 자그마치 6개월을 줍니다. 아예 그냥 팽팽 놀아도 괜찮습니다. 반년 안에만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6개월 안에 뭐 하십시오. 이런 게 아예 없을 겁니다. 외국에 그냥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 외에는 얼마다? 알아보실까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여기다 60일 걸으면 안 됩니다. 3개월도 아닙니다. 얼마? 6월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6월 이내 거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밑줄을 한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은 60일, 계약 외에는 6개월, 자그마치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만 신고만 해주면 여기는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게을러서 신고 못해도 1번은 계약은 300만 원,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아래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500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금액도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편리를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취득 많이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와서 돈도 쓸 거고 등기도 할 거고 살면은 또 물건도 살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을 많이 붙잡아 놔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많이 봐주는구나 기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안에 신고만 해주면 아무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많이 봐줍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실까요? 자 247페이지 아까 이제 2분의 1을 봤던 게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원이 많이 들어오네, 임원이 많이 들어오네, 자본금 의결권이 많이 들어오네. 갑자기 30대 70이 50대 5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외국인.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싶니? 그러면 다시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을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낼 정도니까 자 두 번째 끝에 부동산 등을 세 번째 앞쪽에 볼까요? 계속 보유. 여기 계속 보유를 꼭 박스를 좀 해놓으실까요? 그럼 이제 제목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두 번째는 계약 외, 자 세 번째는 계속 보유. 이렇게 제목을 꼭 달아놓고요. 그래서 계속 보유는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얼마? 여기다가 또 60일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만 60일이고요. 여기는 얼마다? 6월. 계약 외하고 똑같습니다. 뭐 요 세 군데는 뭐 반드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작년도에도 요 세 군데는 나란히 다 냈습니다. 맨날 틀리게 하더니 작년도에는 그건 안 틀리게 했었고 입니다. 계속 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가서 6월 이내에 여기도 이제 6개월 아주 팽팽 놀아도 괜찮습니다. 반년 안에만 신고해주면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넘어갔다 그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열받아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100만 원만 때릴게 해갖고 지금 아주 가볍게 제재도 내립니다.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 가로 2번 여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사전에 먼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는 재량이 있습니다.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허가 무조건 받게 해줄게요.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할아버님도 안 될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다음에 해당되는 4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끝에 볼까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까는 먼저 계약 체결해 놓고 나서 60일이나 아니면 6개월이었습니다. 여기는 먼저
사전에 먼저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봅니다. 인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래 보실까요?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먼저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박스에다가 몇 개 집어넣어놓고 허가 받을 적 찾아봐. 이런 문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자, 의미가 큽니다. 실무하실 때 저건 허가요, 신고요, 이거 구분 못하면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예를 교도소 보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번호 볼까요? 군사. 자, 군사기지 할 때 군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옆에 이제 끝에 가보시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토지용객 확인서에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허가부터 먼저 받읍시다. 라고 해서 군 작전 수행할 때 외국인이 토지 취득하면 관리가 곤란해지니까요. 북한하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입니다. 저것들이 언제 정말 핵 날릴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안 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국인이면 관리가 편해지지만 외국인이면 좀 관리가 곤란해져. 라고 해서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땅을 왜 사나 해갖고 시장님도 황당해 하실 겁니다. 이런 땅 안 샀으면 좋겠구만 저기를 왜 사? 그게 바로 이제 군사기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군사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쁜 건 알아갖고, 와갖고 꽂혀갖고, 저걸 사고 싶네. 해갖고, 난리 부르습니다. 문화재 계입니다. 자, 두 번째, 문화. 문화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실까요? 옆에 지정문화재. 그리고 지정문화재 보호물. 그리고 보호구역. 여기는 문화. 요 문화 때문에 여기도 취득하면 관리가 곤란해져. 외국인이 안 샀으면 제발 좋겠어. 요게 바로 이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은 자연 환경할 때 환경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환경을 보더니 또 아주 얘가 까무로 친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여기서 중국 사람도 아예 제주도 땅을 보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물을 못 보고 사니까 그 물을 보면 아주 뿅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돈을 그냥 무조건 투자해갖고 제주도 땅을 다 사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환경, 지네 나라에서 없던 환경 보니까 아주 환장할 거예요. 해갖고 저걸 또 사겠다고 난리여게입니다. 못 사라고 하기는 어렵고입니다. 자, 그럼 옆에 볼까요? 생태 경관 보존지역. 그 다음에 1번 하나가 더 있는데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여기 이제 우폰드, 창녕의 우폰드, 방송에서도 가끔씩 그런 거 나옵니다. 워낙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땅을 하필이면 사고 싶다는 겁니다. 전국대 크게 일봅니다. 토지용객 확인서에도 잘 안 나올 건데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런 땅은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군사문화 환경. 근데 자연환경 보존적 없습니다. 개인 또 개발지향구역 이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허가 자체에 필요 없어. 신고만 해줘. 게임입니다. 이렇게 군사문화 환경은 뭐 받아라?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그리고 디귿번 1번이 환경인데 생태 경관하고 야생, 생물, 특별보호. 좀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는 구역이니까 여기는 환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땅들은 외국인 보고는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 안 샀으면 좋겠어. 관리 엄청 까탈스러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니네가 취득하면 우리 머리 아파 죽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군사문화 환경,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 동그라미 2번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근데 세 번째도 많이 내봤습니다. 허가 신청하면 며칠 만에 도대체 허가가 나오는지 엄청 시간 오래 걸립니다. 7일 아닙니다. 열흘도 아닙니다. 14일도 아닙니다. 15일. 정말 여기는 보름 동안 고민합니다. 자, 세 번째 끝에 보시면 15일. 요 15일도 많이 냈으니까요. 15일도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효력은 뭐 무효는 아니다. 무효. 아예 무효를 쳐버립니다. 자, 그 정도로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고. 안 받으면 효력 자체도 없다고. 자, 그 정도로 심하게 본다는 겁니다. 저 뒤에 볼까요? 토지 취득계약 군사문화 환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옆에다가 무효. 아예 무효를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효력 없어. 효력 자체를 안 줄 거예요. 그 정도로 군사문화 환경은 허가부터 먼저 받으려니까
니네 계약서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효력 자체를 안 줘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금방 보셨네요.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묻습니다. 허가만 그렇습니다. 신고는 과태료밖에 없어, 그입니다. 500도 아니고 300하고 100밖에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2천만 원인데 요건 이제 지금 허가에 나올 건데 조금 여기 교재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벌은 2천. 지금 외국인 토지법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갑자기 이제 저기 토지거래 허가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247페이지 제일 아래 오시면 2년에 2천. 2년에 2천이라고 써놓을까요? 뒤에는 정리가 좀 잘 돼 있는데 여기가 약간 허가고 좀 헷갈리게 좀 써놨습니다. 허가는 맞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2년에 2천입니다. 2년에 2천.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외국인 보고 욕하면 못 알아듣겠지 아니면 욕은 알아듣겠지 해갖고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의미가 없는데요. 자, 240, 바로 이제 8페이지에 양벌, 둘을 또 나란히 보라겠다. 라고 여기도 사용자하고 종업원이 문제가 되면 사장님한테도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종업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한테도 벌금 때린데 그 둘을 나란히 벌한다는 게 양벌. 뭐 이런 양벌 갖고는 뭐 시험 문제 여기서는 내본 적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양벌이 좀 있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질서벌, 아까 계약 외. 이제 여기 이제 질서벌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박스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계약은 얼마라고 금액이 500이 아닙니다. 300만 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맞습니다. 거기는 500이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근데 외국인은 봐줘. 얼마라고요? 300만 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립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면 계약. 그리고 300만 원 이하 거기 꼭 문자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자, 그리고 기업번. 여기 계약 외.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계약 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월 이내에 여러분 이제 100만 원입니다. 자, 위에 있네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한다. 100만 원 꼭 밑줄에 넣으시고 계약 외. 그 다음에 니은번에 계속 보유가 볼 겁니다. 세 번째 앞쪽에 계속 보유.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계약 외. 금액이 얼마라고요? 요놈은 100만 원. 6개월 이내. 둘 다 똑같은 6개월 이내인데 100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이제 앞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이 신고관청에서 만약에 과태료 때렸다. 등록관청에다가 열흘 이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과태료 계속 쌓여봐라. 3번 쌓이면 업무정지지. 그리고 6사에서 봤네요. 4번 쌓이면 등록 취소 떨어질 수 있지. 다른 관청에서 때리면 그걸 모르면은 나중에 개수 셀 때 무죄가 될 거니까 다 신고관청에서 등록관청에다 다 통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 열흘 이내. 여기도 상당히 좀 시간 좀 걸리는데 열흘 이내에 알려줄게. 그런 규정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실까요? 요 박스가 차라리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계약은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뭐 요 박스에서 뭐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저 끝에 금액 보실까요? 금액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요 과태료를 벌금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습니다. 게을러 갖고, 그러니까 60일 좀 늦췄다고 게을러 갖고 과태료지. 여기는 벌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태료 아래다가 벌금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꼭 그런 말장난을 심하게 합니다. 왜? 매년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거 없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외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박스 249페이지 저 꼭대기 박스 볼까요? 계약 외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자, 계약 외에는 경매나 상속이나 판결이나 그 다음에 수용이나 합병이나 그런 이제 원인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약 외를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다 60을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6월. 자, 6개월 정도니까 아주 널널하게 시간 엄청 많습니다. 반년 안에만 신고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신고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사원이 자꾸 많이 들어와서 우결권이 많이 들어와서 2분의 이상이 됐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하겠습니다. 그때도 얼마다? 6월. 계약만 60일입니다. 금액이 얼마래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학년 2반 맞습니다. 요놈이 맞습니다. 아까 30%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좀 이따 바로 배울 건데 거기가 그렇고요.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사문화 환경계입니다.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2년에 2천. 30%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2년에 2천 여기가 맞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 허가제 옆에다가 군사문화 환경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 그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요 박스만 이해를 잘 하시면 거의 뭐 시험 문제감에서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조금 까다롭게 나왔었는데 249페이지가 바로 이제 외국인 부동산 여기 취득인데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여기 옳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요건 이제 뒤쪽에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저기는 아직 소개 안 됐는데, 자, 보실까요? 신고 관청은 허가 내용을 신고를 받았을 때 시공구청에서 전달해서 국장한테 바로 전달됩니다.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어느 모의고사, 요 시도자를 쏙 빼버리고요. 신고 관청에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서류 제출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지사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중간이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바로 서류를 허가받은 거, 신고받은 서류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1개월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모아서 이제 또 누가요? 시도지사가. 그죠? 시도지사가 이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시 전달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규정을 안 봐서 좀 애매했는데, 요 1번이 바로 맞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계약 그랬는데 30일 일어났습니다. 옛날 부동산 거래신고는 30일이었어. 그입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60일 만에 가면 이제 얻어 터지겠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어났습니다. 30일입니까? 얼마입니까? 60일. 저기 위에 박스 있잖아요. 60일. 60일이지 뭔 또 30일이요. 30일 너무 짧어. 부동산 거래신고도 60일.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얼마? 60일. 60일이지 30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 숫자 바꾸더라 그입니다. 출마할 때 30일인가 60일인가 헷갈리면 되겠니? 요 소리입니다. 자, 2번 틀렸죠? 계약은 60일 그래야 됩니다.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이런 형태입니다. 상속, 그리고 판결, 합병, 수용, 이런 것들은 얼마객입니다. 뭐 3번 같은 게 아주 단골 문제. 60일 맞는지 볼까요? 그게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계약 외라고도 알려주고 있구만. 자, 세 번째 볼까요?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으로 상속 경매 여기 다 있어. 자, 합병 등으로. 그리고 합병 등 계약 외라고 아예 알려줬습니다. 외의 원인으로. 그럼 저 박스를 보세요.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아니라 6월. 그렇죠? 6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꼭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6개월이지? 뭔 또 60일이요? 얘가 계약인 얘기입니다. 매매도 아니구만 게입니다. 여기는 6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3번처럼 숫자 바꿉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때문에 제출받은 날로부터, 근데 열흘 이내는 아니고요. 자, 금방 1번처럼 1개월. 여기 열흘은 아니고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달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째, 요것도 옳지 않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입니다. 변경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또 없대요. 뭘 엉뚱한 소리 한대요. 그러다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게 생겼네요. 계속 보유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 근데 얼마 이내 해야 됩니까?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6개월. 거기도 6월. 야, 이건 너무 엉뚱했었죠. 신고를 왜 하니? 그러다가 게으르다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6개월 넘어가면 안 돼.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안 한 줄 알고 가만 놔두면 6개월이 아니라 600년 가도 안 할 겁니다.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60일은 아니고 6개월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 이제 한번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까다롭게 나온 형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한 문제 나온다. 뭐 작년도 문제는 좀 쉬웠었고, 요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거, 어려운 거 기출 문제를 좀 소개해 놨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자, 4절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하나나 두 개가 나오고요. 작년도 문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그건 이제 문제풀이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모의고사 비슷할 때도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구역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먼저 4제로 보실까요? 얘는 공법에 있었다가 공법에서 아예 족보를 바꿔갖고 법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두 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작년도에는 하나만 나왔고, 라고 여기도 별표 3개 놓고 한 문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실까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부터 먼저 받으십시오. 그럼 왜 받으라고 할까요? 투기가 엄청 발생하니까. 또는 발생할 것 같으니까 허가부터 먼저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 받으면 아까 이제 거기 잘못 나온 게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공시지가 30%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아예 거래계약 자체가 아예 무효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할 테니까 존말할 때 허가부터 먼저 받아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니네는 매매계약 해봐야 전혀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신청했을 때 국가가 내가 사겠다 이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면 당신이 사가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허가는 언제 받으라고 하는데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넘어갔을 때 허가 받으십시오. 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이용하래요. 이용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또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한 문제가 나와. 내용은 아주 많은데 간단하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251페이지 보실까요?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허가 받아라 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시골,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허가구역 자체가 거의 없어 그입니다. 근데 우리 막 세종시는 난리를 치니까 허가구역이 꽤나 있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도지사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아예 없고요. 시도지사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그래서 국장만 그러면 지금은 X라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시장군수구청까지 허가구역 지정한다 아니고요. 너는 허가나 받아줘라 라고 허가 받을 사람이지 허가구역을 지정할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이제 두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볼까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지금 성행하거나 현재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줄 섰구만. 성행을 하거나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좀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한 1개월만 지나면 아주 난리 칠 것 같다. 그러면 니네 꼼짝 말어. 이제 미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급격히 상승한 지역하고 그 옆에 그런 우려가 있는지요. 아직은 그렇지 않는데 금방 아예 그냥 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현재하고 미래까지도 다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대상이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5년도 되고 2년도 되고 5년은 딱 정해놓은 거 아니고요. 이내에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내의 기간입니다. 딱 5년으로만 정해라. 그런 적은 없다. 2년,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정해서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정해?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지정해?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간이 얼마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기본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기업번호 볼까요? 근데 허가구역이 이제 국장이 나오고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자, 기업번, 니은번, 요놈을 바꿔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둘, 그 둘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그럼 우리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하고
나란히 이렇게 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장님이 할 거요, 대전시장님이 할 거요. 둘이 가위바위보 시키면 하루 내내도 결판이 안 납니다. 서로 머리끼리 내고 서로 하겠다고 난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니네 둘 다 빠져. 결정이 안 날 겁니다. 그럼 누가 할 거요? 윗사람.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저 국장을 빼버리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는 시도지사가 이러고 있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 게임입니다. 결판이 안 나. 절대 결판이 안 난다는 겁니다. 서로 인기권 때문에 서로 하겠다고 난리 부르스 게임입니다. 니네 둘 다 빠져. 둘 이상이 그치면 둘 다 빠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국장 내가 정할 거요. 조하시네입니다. 근데, 야, 님 볼까요? 근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서 일부가, 여긴 동일합니다. 동일 한번 밑줄을까요? 시도 안에서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 여기는 겹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시도지사가 하면 대거찌개입니다. 여기 동일하니까, 동일한 시도니까. 시도 안에서 일부 지역이면은, 그때는 시도지사가, 여긴 국장이 아니여기입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그대로 지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번, 니은번, 요것만 둘 이상이었을 때하고 동일했을 때에는 약간 달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잘 표현해 놨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할 때 이제 2번부터는 거의 뭐 시험문제감을 거의 안 치고, 그리고 법령에서도 별로 의미 없으니까 이게 절차입니다. 뭐 절차는 국가님들이 알아서 하고 있죠. 게임입니다. 먼저 요건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요. 2번은 심의하고 의견 청취입니다. 자, 여기는 심의를 좀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심의 의견 청취. 제목을 좀 달아놓으시면 되고, 2번 옆에다가 심의 그리고 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고 그리고 통지를 합니다. 지정했다고 공고하고 보라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고하고, 그 다음에 보고 싶으면 보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공고 열람이 바로 여기는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공고, 그 다음에 열람이고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7일 이상 공고죠. 공고의 기억자가 7일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공고할 때는 바로 얼마 이상이요? 7일. 여기다 15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 12 생각나면서 거기가 15일입니다. 열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볼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들어보겠다. 열람. 할 수 있는 것은 15일이라는 겁니다. 공고에다가 15일 그래도 안 되고, 열람에다가 7일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눈여보셔야 됩니다. 맨날 숫자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근데 5번은 정말 중요하고요. 먼저 허가구역 지정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없습니다. 교도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5일. 하여튼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 5번 보시면 허가구역 지정하면은 공고한 공고한 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X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5일. 자, 5일 후. 거기도 5일, 그거 박스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뭐 작년에도 틀리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저 5일을 빼버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다, 그겁니다. 5일. 그게 또 7일 그러면 안 되고, 입니다. 5일 정도만 시간 주면 된다라고 해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고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기 박스에 있는 바로 면적. 여기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가로 2번에서 이제 소유권만 대상이 아닙니다. 딱 중간에 나옵니다. 소유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주 독특하게 소유권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를요? 지상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권만 그러니까요. 지상권으로 살짝 빠져나갑니다. 지상권도 얼마든지 용구도 되고 막 30년 이상도 되니까 거의 그냥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막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에도 허가 받아라 그럽니다. 지상권 거기는 꼭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지상권. 그리고 유상만 거리니까 무상은 아예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무상이다 그러면 지도가 없다 그러면 허가 자체를 아예 안 받습니다. 중요 당연히 안 받습니다. 부담부 중요는 받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였을 때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됐을 때,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려는 우리 당사자가 공동으로, 자, 세 번째 끝에 하면 공동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자, 네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아까 지정권자하고 허가를, 신청을 받아주는 바로 허가 관청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거기가 이제 우리 면적인데요. 그러니까 도시적 안에서 하고 도시적 밖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정해놓고 이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런 지역에서 면적, 그 면적을 넘어갔을 때, 여기 꼭 초과입니다. 가로 안에 정말 잘 써놨고요. 초과. 그러니까 180도 허가 안 받습니다. 180을 넘어갔을 때 허가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다음 중에서 면적 맞는 거 찾아봐. 아니면 선명으로 막 틀리게 합니다. 주거지역 180인데 200이라고. 자, 그러면 약간 헷갈린다고 합니다. 실무 가서 그러면 되겠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적 안에서는, 도시적은 주상 공록 그렇잖아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좀 더 한번 칠판에다 한번 써볼 거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 먼저 면적 얼마라고요? 180까지는 안 받습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180제곱미터를 넘어갔을 때 거기서부터는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을 거예요. 교도소부터 먼저 보내줄 거예요. 고스란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은 그 180보다 약간 더 큽니다. 얼마래요? 200. 그 다음에 공업적은 얼마고요? 660. 약간 크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녹지적 볼까요? 녹지적은 100. 그리고 저 180에 딱 반토막이네요. 얼마요? 지정이 없으면. 그런 구역 얼마라고요? 여기는 90개입니다. 90에 따블이 바로 저 위에 180. 180보다 약간 더 큰 200. 그리고 90보다 조금 더 큰 100개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 올라가는 공업적은 660이고, 왜 그런지 좀 이따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도시적 밖에 볼까요? 도시적 밖이면 관리, 그리고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 뭐 용도지역 알잖아요? 그 세 개는 용도로 따지라는 겁니다. 용도. 근데 임야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건데, 임야가 천으로 가장 크고요. 왜요? 산림이 거의 70%를 차지하잖아요. 농지보다는 임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더 크고요. 이제 반토막씩 갑니다. 농지 얼마고? 500이고. 그리고 농지 임야가 아닌 지역은 얼마라고요? 거기는 250이다. 꼭 조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여기 253페이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감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253페이지가 바로 이제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그러니까 실무에서 당연히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이 얼마더라. 이런 거 모르면 정말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대형사고치입니다.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지. 거기다가 허가 안 받았다고 2년 이하 징역에다가 공시지가 30%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니까 그 수라를 포함 안 합니다. 180도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허가 안 받습니다. 지금 박스에 있는 면적은 허가를 안 받는 면적. 그 면적을 넘어갔을 때 거기서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지역 이렇게 정해놨고요. 크게 이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안과 바뀝니다. 여기 이제 도시지역 말고 뭐라고요? 도시지역, 그리고 어디다? 외다. 자, 외면은 세계 용도지역, 도감농자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관리지역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적 외에, 요게 바로 이제 세계 용도 지역은 이 두 번째, 여기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용도로 따져라, 입니다. 용도로 따지고, 여기는 지역으로 따져라. 도시지역에서 지역으로 따져라. 그럼 이제 주거지역, 그리고 주상공록 그랬을 겁니다. 주상공록입니다. 공록, 그리고 지정이 없다. 지정이 없기는 좀 어려운데, 지정 없다.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무슨 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이제, 나 먼저, 아까 지정이 없는 게 90제곱미터였었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따블이 바로 얼마였다. 여기가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180까지도 허가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개입니다. 그리고 그 180보다 약간 더 컸어. 뭐가? 상업적은 200개입니다.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업적은 뭐라고요? 우리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업적은 660 맞잖아요. 공장 굴뚝처럼 보이고 연기가 모락모락 육은 연기가 정말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맨날 굴뚝에서 그죠? 연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업적은 660입니다. 그래서 공업적은 660제곱미터. 크기는 엄청 크게입니다. 거의 2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적 얼마고요? 연원보다 조금 더 커? 100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숫자가 정말 만약할 건데 주거적 보고 200이래, 상업적 보고 180이래, 또 녹지 보고 200이래, 녹지 보고 또 180이래. 막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 모락모락 올라가니까 얘는 오히려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지금 보니까도 더 맞는 것 같네. 665개입니다. 그리고 지정업소는 얼마다? 9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외에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입니다. 자, 이런 지역은 용도로 따지라는 겁니다. 임야는 얼마요? 그 다음에 농지는 얼마요? 근데 농지 임야가 아닌 나머지는 얼마요? 입니다. 농지도 아니고, 여기는 임야도 아니고, 기타는 개입니다. 먼저, 임야가 이제 500하고 1000이었는데, 누구라고요? 임야가 요게 1000이었습니다. 여기는 1000제곱미터를 넘어갔을 때, 거기서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관리지역에 임야는, 농림지역에 임야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임야는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를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얼마라고요? 이런 반토막 500. 그리고 또 500의 반토막 얼마래요?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면 그죠? 250개입니다. 250제곱미터를 넘어갔을 때, 여기도 초과했을 때, 거기서 이제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이 면적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냈습니다. 실무할 때 바로 접하게 될 건데 허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애매해서 나중에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2년야 징역을 얻음하고 그 돈 우리가 물어내야 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언급 안 했으니까요. 올해는 또 언급할 거예요.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면적이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요. 허가 대상 면적 거기다 별표 2개 정도는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냈었다 면적 너무 기본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요 면적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4번으로 이제 와도 괜찮습니다. 4번. 뭐 4번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다시 나왔네요. 여기도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를 며칠 만에 허가 내주거나 안 내준대요. 15일. 여기도 15일입니다. 아까 군사문화 환경에 외국인도 15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얼마라고요? 정말 여기도 아주 심사숙고하고막입니다. 7일도 아니지. 그렇게 안 꾸물거리는데 그리고 열흘도 아니지 14일도 아닙니다. 2주도 아닙니다. 거기보다 하루 더 많은 얼마라고요? 15일 꼭 주셔야 됩니다. 저 15일도 꽤나 많이 돼봤었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이제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그러니까 좀 오래 기다리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일주일도 안 되니까 또 허가 나왔냐고 안 나왔냐고 또 열흘 되니까 허가 나왔냐고 안 나왔냐고 기다리라고 15일이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허가 얘기도 없고 불허가 처분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면 허가 이게 또 허가 있는 것으로 허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허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6번째 허가가 의제된다. 걔 또 있는 건데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X락입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허가. 세 번째 앞쪽입니다. 요거 있는 건데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X입니다.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15일 지나도. 그랬을 때는 허가가 있는 걸로 보겠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7번에 또 나왔죠. 아까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고 똑같네요. 거기 허가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했던 계약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효력 자체를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니네 쓸데없는 짓 열심히 하고 계시네. 요럽니다. 무효. 애초부터 아예 효력 자체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그래도 효력 발생한다고 하는데 X역입니다. 여기는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좀 이따 이제 뭐 2년, 4년, 이런 정도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먼저 허가 기준인데, 시장 군수 구정자, 다음의 목적에 해당했을 때만, 자, 이런 거 이제 해당하지 않게 되면 허가 내주지 말고, 해당하게 되면 허가 내줘라, 하게입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실수 요소인데요. 자,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이 없으면 허가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거주용으로 땅 하나 사겠대요. 그러면 사라고. 이거 투기 아니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니은본에서 주민들의 복지시설, 좀 더 뭐 2년 거기서 나올 겁니다. 편익시설로 토지를 사겠다는 겁니다. 허가구역인데, 그럼 그러라고. 그런 것들은 투기할 생각이 없잖아요. 농업, 임업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좀 하겠대요. 사업 시행자가. 뭐 그런 것들은 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목적이 없으면 허가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보고 법에다가 딱 정해놨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한번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래할 때 이런 목적이 아니면 허가 못 받아요. 할 거지 괜히 그냥 막 투기할 생각이 된다고 했다가는 택도 없다고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 255페이지 보실까요?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목적이 바로 적합해야지, 적합하지 않게 되면 여기도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또 그리고 면적도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크거나 그런 것들도 다 분명히 투기하려고 그런 거지 적정한 면적을 아예 안 사고 아주 면적을 크게 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투기할 생각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요성 있는지 적합성 있는지 면적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뭐 시장들이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가면은 요건 안 나와. 좀 이따 이제 얼마 써야 되니 2년 4년 요놈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허가 신청에 따라서 불만이 있으면 따지라는 겁니다. 자, 먼저 허가에 따른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에서 이의가 있으면 얼마 이내요? 이거 저 시간이 있으니까 기간 지나면 안 받아줍니다. 1월 2일 내에. 자, 먼저 첫 번째 적을 때 1월, 뭐 1월 같은 것은 2월 이렇게도 다른 쪽에서는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왜 안 내주냐고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만 있으면 따져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국가 등의 이제 토지거래 계약에 따른 특례가 있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뭐 작년에도 이미 나왔었고요. 자, 먼저 수용은 허가구역 규정을 적용할까요? 안 하겠죠. 국가가 뭐 도로 만든다고 수용하는데 거기다가 허가 받아라 그런 거 적용할까요? 안 하고요. 이번에 특히 작년도 무죄, 뭐 당연히 뭐 이전도 그렇지만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아예 규정 자체를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시간 없습니다.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결정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는 15일 만에 나오니까 그 15일 지키려면 나중에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투기할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인데 허가 받고 와라. 허가구역이라고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받아도 돼. 허가가 정말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경매.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이런 게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매 정도만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 수용 같은 거야 당연히 그럴 거고 상식적으로도 그럴 거고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잘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선매가 이제 시장님이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매도 매수인 갑을이 계약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받아주고 내가 살 테니까 토지 소유권 잡고 너 기다려. 을한테 못 팔아. 갑한테 너는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날리는 게 바로 선매.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우선해서 매매를 시장님이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용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살란다. 이런 게 바로 선매라는 겁니다. 애들 말로 선빵을 날립니다. 내가 살 거요. 니네들 꼼짝 말어. 이게 바로 선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을 매도인, 매수인, 일반 당사자가 못하고 국가한테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설명하라고. 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천매제도 볼까요? 첫 번째 중간 가시면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그러니까 니네 둘이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거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엄청 다른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공사업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 거예요. 니는 이제 사고 팔고 못해. 게임입니다. 공공용지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또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좀 더 볼 건데 2년 4년은 기간 있는데 안 쓴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정말 투기하는구만. 게임입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용을 안 하면
내가 사겠다고 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용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고요. 세 번째 앞쪽입니다. 옆에다가 X. 공익사업용으로 참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산다. 그리고 니네 안 쓰니? 그럼 내가 살 거요. 라고 선매를 시장님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 테니까 딱 기다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매 절차를 볼까요? 여기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을 정해다가 그 사람한테 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여러 공사들, 그런 공공단체에다가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매수할 자를 이렇게 선매자로 지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을 받은 선매자가 토지 소유권자한테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뭐다? 선매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매자로 지정을 따로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실까요? 자, 257페이지에 그럼 선매자가 지정됐으면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매를 언제까지 끝내라고 법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다시 나왔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참 괜찮은 것 같다.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니네 둘이 계약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공원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 도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 니네 기다려. 니네는 사고 팔고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쓰네. 내가 사올 거예요. 입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그때는 시장님이 살 사람 정에다가 아예 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쪽에 뭘까요? 자,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허가 신청 있으면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까 선매자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1개월 이내입니다. 요걸 2월 이내 이렇게 시험 문제 공법에서도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고요. 토지 소유권자가 마냥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먼저 토지 소유권자한테 알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선매자가 언제까지 선매를 완전히 끝내라고요? 또 1개월입니다. 뒤에 이제 세 번째 끝에 보시면 1개월 이내. 여긴 숫자를 자꾸 바꾸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선매 쪽은 거의 언급 안 했습니다.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공법에서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도 당장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개월 해서 이제 총 2개월 안에는 다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라고는 안 할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개월 이내에 끝내는데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선매자가 중간에 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5일 안에, 딱 중간에 반 동안 15일 안에 가격 등을 다시 또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얘가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것은 1개월 이내인데 15일 이내에 얼마 정도 가격으로 사오겠다고 토지 소유권자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바로 동그라미 세 번째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2개월이라고 할 것 같던 바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15일 이내를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저기 1개월하고 엄청 헷갈려 게입니다.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바로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권자한테 통지, 가격 등 통지, 거기다 꼭 밑줄을 한번 해놓을까요? 첫 번째 끝에 가격 등,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통지. 그러니까 끝내는 건데 1개월 이내인데 15일 이내까지 가격 등을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얘 지금 궁금해가지고 아주 죽는 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선매자가 이제 금액을 무슨 가격으로 할까요? 좀 이따 이제 공시지가도 나오고 시세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감정 가격도 나올 건데 무슨 가격이냐고 이 정도는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습니다. 자, 먼저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그때의 가격 무슨 가격이라고요? 감정 가격.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감정 가격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 꼭 밑줄여 놓으실까요? 자, 그러면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고요. 시세보다는 좀 낮습니다. 감정평가사 할 때 감정평가를 새로 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시세에 거의 근접할 거고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높을 거고 그래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사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정가격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 정말 잘 그려놨습니다. 정말 15일 보이죠. 15일 안에 가격 등을 알려주라고 이 기다려 아주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이제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 다음에 선매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1개월 이내 가격 등을 통보해 주는 게 바로 15일
그래서 이제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협의해서 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다르고요. 자, 세 번째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자, 을한테 못 팔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가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사가세요. 시장님한테 바로 사가라. 그리고 매수 청구하는 게 바로 여기는 세 번째 매수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다릅니다. 선매는 시장님이 내가 사겠다. 토지 소유권자 보고 기다리라는 소리고요. 근데 오히려 세 번째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 팔잖아요. 못 파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시장님한테 네가 사가라고. 네가 사가라고 딱 하는 게 바로 여기는 매수 청구.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자꾸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아까 공익사업용 토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건 뭐 말이 되냐고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는 시장님이 사오겠다고 했었지. 선매지, 선빵을 날리지 무슨 매수 청구냐고입니다. 허가 안 내주니까 사가라고. 불허가 처분입니다. 불허가 처분 받게 되면 사가라고. 당신이 사가라고. 허가 안 내주면 네가 사. 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럼 또 여기다가 공익사업용 그런 매수 청구가 아니고요. 아니면 또 옆에다가 불허가 처분이 나면 선매할 수 있다. 이런 소리도 아예 엉뚱한 소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 못 파니까 당신이 사가라고 그 소리 합니다. 여기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이라고요? 1개월 이내. 이것도 2개월이라고 바꿀 것 같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 다 1개월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매수를 청구 사가라고 시장님한테 네가 허가 안 내줬지. 그러니까 네가 사가라고. 이게 바로 매수 청구입니다. 근데 네가 사가라고 이런 버르장머리 해갖고 공시지가로 엄청 싸게 사니까 여기는 괜히 또 매수 청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해 엄청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요. 그럼 이제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지가 못 사가니까 또 매수할 사람 정하죠.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해서 또 매수할 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할 자로 지정을 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고. 이 가격이 정말 아주 탈탈 털립니다. 얼마라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엄청 쌉니다. 시세가 거의 1억인데 감정가는 한 8천 나왔을 건데 공시지가 3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에서 팔리니까 절대로 시장님 보고 버르장머리 없이 네가 사라 이러면 아주 탈탈 털려갖고 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 박스를 좀 잘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심하게 안 해봤습니다. 선매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한다. 지금 벌써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매수 청구는 감정 가격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꼭 바꿔낼 것 같아.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가격이 완전 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시지가. 자,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본이 또 바보같이 써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낮게 적힌 금액으로 매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는 매수 청구. 당신이 사가라. 그겁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토지 이용의 의무. 이제 여기까지 딱 봐야 되는데, 토지 이용의 의무도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를 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를 안 쓰게 되면 쓰라는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걸 안 따르면 옆에처럼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돈 내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도 시험 문제 가면 정말 많이 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실무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러면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거주용, 아니면 또 어업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샀으면 토지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또 5년에 보면 안에서 이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을 하라고 있고요. 그리고 5년을 다 쓰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5년짜리도 있지만,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박스를 보실까요? 요 박스에서 이제 2년을 막 4년으로, 옛날에는 3년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3년이 아예 없고, 그리고 4년을 또 2년으로 막 바꿔볼 겁니다. 여기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공법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냈대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자, 허가 사유 보실까요? 농업이니, 농업, 그리고 축산업, 임업이나 어업영업, 어업, 영위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얼마만 쓰면 된다고요? 5년 다 쓰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 2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둘이면 2년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대체 A 땅을 팔고 B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A 땅, B 땅 딱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기 그냥 거주용으로 딱 여기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주민의 복지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좀 짧아야 되겠죠. 짧으면 얼마인데 2년인데 2년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요 박스에 있는 것은 2년, 공통적으로 2년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있는 그 박스는 공익사업, 사업 숫자 4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2년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이용의 목적으로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꾸 사업 숫자 4. 그래서 사업 그러면 4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겠다. 4년을 써라. 사업하려면 4다. 4년이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그리고 사업 이용의 그 4에다가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 숫자 4를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약간 그래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상 보존료는 올해가 5년 다 가야 됩니다. 현상으로 보존할 목적이면 여기는 5년, 여기다 또 4년, 2년 그러겠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무 뻔한 사리고요. 자,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이면 받은 것으로 보겠다. 허가가 더 세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될 정도로 너무 쉬우니까 허가 받으면 저 그때 농지취득 자격증이면 다시 받아야 한다. X 받을 필요 없다. 시고 면허하고 농지증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허가가 더 센 놈 받으면 약한 건 안 받아도 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민을 받아야 됩니까? 거민은 소유권 이전됐을 때 다 등기법에서 배우죠. 그입니다. 거민 안 받아도 돼. 어차피 시군구청에서 허가 받았으니까 시군구청에서 거민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허가증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지, 허가 받아도 거민 받아야 한다. 그러면 X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금방 보셨던 이용 안 하면, 먼저 이행강제금 때리는데 이용하라고. 먼저 첫 번째 이행 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전말할 때 이용하라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합니다. 먼저 이용 의무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 저것이 정말 사놓고 아예 땅을 놀리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입니다. 투기하려고 그랬지 그입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기간을 정합니다. 여기다 6월 그럴 겁니다. 3월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합니다. 명령 먼저 내립니다. 바로 이행강제금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3개월 지났는데 안 써. 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릴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여기는 토지 취득 가액이 얼마라고요? 10%. 그럼 1억이면 1,000만 원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행할 때까지. 입니다. 아주 탈탈 털어낼 거예요. 고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10%, 농지법에서는 20%, 여기는 얼마? 10%. 그 농지법하고 헷갈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10%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가로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 근데 10%만 다 때리는 게 아니라 7%, 5% 이런 식으로 꼭 별도의 표처럼 여기는 약간 금액이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박스에 있는 것도 많이 또 시험 문제감으로 내봤다. 되어놓으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전혀 언급을 안 했다. 그입니다. 먼저 기업번호 볼까요? 이제 방치가 제일 여기 괘씸죄 큽니다. 안 깎아줄 거예요. 먼저 목적대로 이용 자체를 안 하고요. 아예 방치. 아예 그냥 땅을 사용도 안 하고 쓴다고 해놓고 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거주용으로 산다가 된 집도 안 지어. 입니다. 방치. 방치다가 밑으로 놓을까요? 여기다 이제 취득가액의 7% 그럴 겁니다. 얼마? 10%. 10%가 최대인데 한 푼도 안 깎아가지고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숫자 바꾸는지 시험장에서 주의하세요. 정말 방치는 얼마? 10% 개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본인이 조금 약간 용도를 바꿔서 변경해서 쓰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괘씸죄에서 제일 여기는 약해. 반토막 깎아줍니다. 시장군수구 전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그 다음에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 여기는 변경하여 이용. 변경에다 밑줄을 잘 그어놨고요. 그럼 얼마라고요? 여긴 7%도 10%도 아닙니다. 얼마? 5%. 변경해서 이용. 그래도 쓰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5%. 정말 아주 차이가 크게 나죠. 10% 다 때리고 반토막으로 깎아주고 그입니다. 디귿번은 이용하지 않고요. 근데 임대. 본인이 안 쓰고 세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다? 7%입니다. 여기도 이제 임대를 7 대신에 10이나 5로 바꾼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는 얼마? 7%. 그리고 나머지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이런 게 아니면 7%.
그 정도로 10%를 다 때리는 것은 기업번이고 방치고 나머지는 10% 다는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요 1번이 바로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나 먼저 이행명령 있는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고. 근데 중간에 때리다 보니까 이행을 또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중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고요. 이제 요 뒤에 문장이 작년도에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행하기 전 거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쓰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행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할까요? 아마 안 할까요? 징수하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년도 문제가 거기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거 찾아봐라. 그놈이 딱 하나가 틀렸었고요.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게 작년도 문제, 아주 작년도 문제 괜찮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징수해야 된다. 그걸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겠죠. 이미 부과가 됐는데 그거를 왜 안 걷어오냐고. 징수해야지.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은 징수 안 하겠지만 쓰고 있으니까 예전에 때린 것은 당연히 징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그건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가로 2번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내본 거 자체가 없을 정도니까요. 자, 2번은 간단하게 참고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재. 꼭 제재도 한 문제감으로 자주 내니까요.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재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주의해볼까요? 자, 먼저 허가 또는 변경화를 아예 받지 않았고요. 허가를 안 받은 죄가 아주 큽니다. 받지 않고 거기 받지 않고 일단 밑줄 한번 해놓을까요? 아니면 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이제 거짓이죠. 속임수나 그 밖에 불정한 방법으로 우리도 거짓. 최근 거짓을 할 때도 봤었고, 무거운 줄에 거짓도 봤었고, 거기 거짓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법상 최고요.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얼마라고요? 2년. 아주 욕하고 교도소 보내겠다고 합니다. 허가 안 받아서 욕하고 보낼 거예요. 거짓이요. 여기도 욕하고 보낼 거예요입니다. 2년 얼마라고요? 2년 이하.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2년 이상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2년 이상은 주거요구입니다. 2년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맞습니다. 아까 여기다 2천 그러면 안 되고요. 허가구역에서는 30% 그리고 벌금인데 그 30%가 크죠. 그럼 여기다 감정가나 시세 그러면 너무 제재가 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여기도 공시지가입니다. 아까 매수청구 버르장물이 없이 시장님 보고 사가라 했을 때 거기 금액하고 똑같네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많이 안 비쌀 거역입니다. 시세가 1억이라도 공시지가 2, 3천밖에 안 들 거예요. 라고 해서 30% 때려야지. 30%가 크니까 여기다가 시세. 그러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허가는 받았다는 겁니다. 허가 안 받은 게 2년입니다. 허가 받은 것을 허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처분이나 조치명령 아까 쓰라고 했잖아요. 이용명령을 안 따르면 그런 조치명령을 위반을 하면은 얼마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1년 허가는 그래도 받은 거니까 여기는 얼마라고요? 1년 또 여기다 2년이라고 하겠다입니다. 여기는 1년에 얼마? 1,000만 원. 위에 있는 2년하고 아래에 있는 1,000만 원 이 두 개만 잘 비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꼭 제재는 물어봐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란히 법인하고 종업원 관련되면 나란히 둘을 좀 벌하겠다. 그게 양벌규죠. 외국인도 있었고 토지거래가도 있었고 여기는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고입니다. 둘을 나란히 벌한다가 양벌 규정 기억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래 문제가 이제 농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농지 문제는 뒤에서도 나오긴 나올 건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고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면 4번을 보시까 이런 문제가 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은 그냥 너무 쉽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3개월을 적어 6개월 이상 이렇게도 한번 바꿔본 적이 법령에서 있대요. 요건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쪽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너무 쉽죠. 토지거래가 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외에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그놈이 더 세다고 했는데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한다.
아니면 허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발급을 받을 필요 없다. 없다.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지. 여기는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27회 때는 그 주말 체험 영농인데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아니요.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농지법 배울 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우리도 나오겠지만 시험 문제가 거기서 이렇게 쭉 정말 3번, 4번, 5번은 지금은 3번, 5번이 맞았지만 다 틀리게도 만들어서 시험 문제가 우리 법령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4번 같은 게 제일 쉬웠죠. 그냥 뭐 지금 봐도 알겠네 얘기입니다. 허가 받았는데 농지증 왜 받냐고 시구 읍면에 가서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얘기입니다. 허가 받으면 돼. 요 소리였습니다. 자,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법령 부분 정말 아주 압도적으로 한 30개 넘게 한 32개까지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령 쪽이 아주 압도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무 쪽은 몇 개 안 나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무 한번 해볼 건데 실무는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